50대 이후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의심 시 생명수칙.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좀 답답한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5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립니다.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단 10초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다? 아닙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대부분은 쓰러지기 전 수초에서 수분간 전조 증상을 경험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누가 꽉 누르는 것 같았어요. 조이는 듯한 압박감, 무게가 얹힌 느낌, 숨을 깊게 쉴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충분히 안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날씨와 무관한 땀, 온몸이 축축해지는 느낌, 왼쪽 팔이 저리고 턱까지 당기더라고요. 가슴 통증이 팔, 턱, 등으로 확산, 소화불량과 혼동되기도 함, 뭔가 불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 느낌. 이런 신호들은 심장이 이미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갔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행동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가 더 위험한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후 2시 집에 혼자 계십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조금만 참아볼까? 곧 나아지겠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중 상당수가 전화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신고를 망설이다 의식을 잃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치명적 위험. 골든타임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가족과 함께는 누군가 즉시 119 신고, 혼자는 판단하고 신고하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의식 저하가 시작되면 끝입니다. 전화를 걸 수 없게 되고 문을 열 수 없게 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사고의 위험. 쓰러지면서 머리 부상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이런 부상이 생존율을 더 낮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증상의 강도보다 행동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생존 행동 1단계 10초 안에 119 신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10초 안에 119를 누르십시오. 확실한지 좀 더 지켜볼까? 오진이면 민망한데. 구급차 비용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심장 통증은 참아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다가 의식을 잃으면 끝이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심장 손상 증가합니다. 오진의 위험보다 지연의 위험이 더 큽니다. 오진시 병원에서 검사 후 귀가하지만 지연시 회복 불가능한 심장 손상 또는 사망합니다. 119 신고 시 반드시 지킬 사항은 스피커폰을 켜세요. 전화를 귀에 대지 마세요. 왜일까요? 증상이 악화되면 전화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도 통화는 유지됩니다. 구급대원이 실시간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즉시 가능합니다. 119에 정확히 전달할 내용.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혼자 있습니다. 주소를 명확히 하고 현재 증상 간단히 설명, 그리고 혼자 있다는 사실 강조해야 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가슴 통증이 왔지만 곧 나아지겠지 하며 30분을 버텼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반면 50대 여성분은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해라는 느낌만으로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병원 도착 후 신속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망설임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생존 행동 2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119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응급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는 신고했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실제 응급구조사의 증언. 현장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 동안 안에서 환자분이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문 하나가 생명을 가른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문 개방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 도어락 2에서 3분, 오래된 자물쇠 5분 이상, 이중 잠금 10분 이상 필요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이 시간은 치명적입니다. 정확한 행동 순서로는 119 신고 직후 체력이 남아있을 때 현관문까지 이동, 문을 열어두거나 최소한 잠금 해제. 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구급대원이 곧 도착합니다. 그 몇 분간의 위험보다 문이 잠겨서 구조가 지연되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혼자 사는 경우 평소에 이웃에게 비상연락처 공유, 현관 비밀번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 이런 준비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존 행동 3단계 안전한 자세 확보. 119 신고 완료, 문도 열었습니다. 이제 구급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심장마비 시 위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심장 문제 자체와 쓰러지면서 생기는 2차 사고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예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올바른 대기 자세로는 절대 서 있지 마세요. 의식 저하 시 낙상 위험과 머리 부상, 경추 손상 가능성 있습니다. 바닥이나 침대 옆에 앉으세요. 가능한 낮은 위치로 쓰러져도 부상이 최소화합니다. 벽이나 가구에 상체를 기대세요. 약간 상체를 세운 자세가 심장 부담 감소하고 기도 확보 유리합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화장실 가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물 마시러 일어나지 마세요. 심장이 더 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목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벨트는 풀어주세요. 안경은 벗어두세요. 쓰러질 때 부상 방지. 주머니 속 날카로운 물건 제거. 이 자세로 차분히 구급대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침을 반복하기. 인터넷에 기침 CPR이라고 돌아다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심박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산소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의식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찬물이나 물을 벌컥 마시기.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실제로는 기도로 물이 넘어갈 위험합니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에 방해됩니다. 심장을 세게 두드리거나 마사지하기. 일반인이 하는 심장 마사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압박은 늑골 골절 유발합니다. 심장 리듬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심폐소생술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도한 심호흡 반복. 산소를 많이 넣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점.
과호흡은 혈액의 산성도를 바꿉니다. 어지러움과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장 부담 증가합니다. 조금 걸으면 나아질까 하며 돌아다니기.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쓰러질 위험 증가합니다. 구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올바른 행동은 119 신고한 뒤 문 열어두기와 안전한 자세로 대기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져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아주 교활한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괜히 119 불러서 민망하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상이 줄어든 이유, 회복이 아닙니다. 신경 반응의 변화일 뿐입니다. 혈관 상태의 일시적 변화입니다. 심장 손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환자분은 가슴 통증으로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가 오기 전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며 신고를 취소하려 했죠. 다행히 구급대원이 설득해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시 시술을 받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좋아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집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져도 반드시 병원까지 가세요. 50대 이후 놓치기 쉬운 심장 신호. 이제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 알아두셔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심장마비 증상이 젊을 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증상. 극심한 통증보다는 약한 압박감과 막연한 불편함,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 환자는 통증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피로감만 느낄 수도 있으며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음 증상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하세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 숨쉬기 어려움, 식은땀이 갑자기 남, 왼쪽 팔, 턱, 등의 통증, 심한 소화불량 느낌, 메스꺼움, 구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극심한 피로감.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추운 날씨, 과식 후, 심한 스트레스 후, 과로 후. 이럴 때 위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자, 이제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축적된 위험 요인이 만든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저녁 7시 이후 과식 피하기, 짜게 먹는 습관 줄이기, 채소와 과일 늘리기, 튀김, 기름진 음식 줄이기입니다. 운동하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충분한 수면 7에서 8시간, 카페인 과다 섭취주의, 금연 가장 중요,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으로 혈압 체크,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혈당 관리,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런 기본이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의심 시에는 1단계 10초 안에 119 신고하기입니다. 스피커폰 켜기, 심장마비 의심, 혼자 있음 명확히 전달, 주소 정확히 알리기. 2단계 현관문 열기입니다. 잠금 해제 또는 문 열어두기, 구급대 신속한 진입 가능하게. 3단계 안전한 자세로 대기하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 옆에 앉기, 벽에 기대기,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증상 확인하려고 기다리기. 억지 기침, 물 마시기, 심장 두드리기. 증상 좋아졌다고 신고 취소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가 생명을 구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